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5V, DC 5V 레귤레이터 회로에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부품은 딱 한 가지가 있네요. 가장 중요한, 그렇죠? 리니어 볼테지 레귤레이터 IC만 살펴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실물은 이와 같이 생겼어요. 자, 1번, 2번, 3번 SMD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조정 가능한 핀, 어드저스터블 핀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라운드 핀이 있고, 그렇죠? 자, 요 I는 인풋이라고 했었죠? O는 출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 어사인이 되어 있고요. 입력 단자를 받고 입력을 받겠죠? 자, 그러면 1번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댑터 9V를 사용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자, 9V를 사용을 하면 0.6V의 드롭이 발생이 되면 8.4V가 출력이 되겠죠? 자, 이 8.4V가 입력 전압으로 들어가면 레귤레이터 IC는 출력을 5V로 만들어주는 회로예요. 그래서 출력이 5V가 이와 같이 출력이 되겠지요. 출력 단자 2번에서 이와 같이 입력 전압을 5V로 만들어주는 레귤레이터 IC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중요한 5V를 만들어주는 LDO, Low Drop Output Linear Voltage Regulator 데이터 시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이 바로 LM1117 LDO Linear Voltage Regulator인데요. 여기 타이틀에 보시는 것처럼 LM1117이고요. 출력은 얼마? 800mA. 자, 그 다음에 Low Drop Output. 그렇죠. Low Drop Output를 우리는 LDO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레귤레이터 IC는 입력을 적게 떨어뜨린다라는 얘기예요.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이 작다라는 얘기예요. 이 값이 크면 결과적으로 레귤레이터 IC에서 입력과 출력 전압의 차만큼이 열로 방출이 될 수밖에 없죠. 열로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 방열 대체까지 여러분들이 수립을 해 주셔야 돼요. 따라서 LDO의 장점은 바로 이것이죠. 입력과 출력 전압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방열판을 굳이 달아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자, Linear Regulator이고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용 가능한 전압은 고정 전압은 1.8V, 2.5V, 3.3V, 5V가 있죠. 아두이노 우노에서 사용한 모델은 더 다양한 고정 출력 전압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데이터 시트로 LM 뭐를 1117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어떤 버전이 있다? 조정 가능한 버전이 있다. 그렇죠? 외부에 저항 두 개를 달아줌에 따라서. 그리고 아웃풋 커런트는 얼마다? 800mA이다. 그렇죠? 그리고 temperature range, 온도 범위는 LM1117 모델과 LM1117i라는 모델이 좀 다르지요. 그렇죠? 0에서 125도씨까지. 자, i가 붙은 것은 마이너스 40에서 125도씨까지 온도 범위를, 동작 온도 범위를 보여주고 있다. 3번의 설명을 보시면 LM1117이라고 하는 것은 Low Drop Out Voltage Linear Regulator다. 그렇죠? 그러면 Drop Out 볼테지가 몇 볼트냐 아래에 이제 전기적 특성에서 살펴보겠지만 1.2V입니다. 아주 작지요? 자, 1.2V입니다. LM1117은 5V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0.2V 이상만 입력으로 인가를 해주면 여러분들은 출력으로 몇 볼트를 5V를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LM1117이라고 하는 이 모델은 어드저스터블 버전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1.25에서 13.8V까지 얻어낼 수 있는 뭐를 외부에 두 개의 외부의 저항을 추가해 줌으로써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최소 얼마? 자, 미니멈 10마이크로페럿의 탄탈 캐패시터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안정적인 출력 전압을 얻어내기 위해서 입력 측과 출력 측에 10마이크로페럿의 최소 탄탈 캐패시터를 달아주면 되죠. 이거 이상 달아주면 됩니다. 용량으로서는. 그렇죠? 그리고 탄탈 캐패시터를 달아주셔도 되고 그 알루미늄 전해 캐패시터를 달아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Adjustable Output Regulator 회로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죠? 이것은 제가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부 저항 두 개를 사용해 줌에 따라서 출력 전압은 바로 1.25V에서 어디까지? 13.8V까지 여러분들이 이 가변 저항을 조정해 줌에 따라서 출력 전압을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이 회로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것은 이제 핀 컨피그레이션이 나오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품을 사용할 때 이런 핀들도 좀 잘 보셔야 되겠죠. 1번 핀, 2번 핀, 3번 핀에서 어드저스트, 그라운드,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핀 아웃풋, 3번 핀이 인풋 핀으로 이와 같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SOT 타입의
팩시 타입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이것은 TO220이죠. 스로홀 타입입니다. 이것은 SMD 타입이에요. 표면 실자. 이것은 스로홀 타입이에요. 스로홀 타입입니다. 자, 그래서 리드 단자가 있죠. 핀은 같아요. 3번이 이와 같이 인풋으로 되어 있죠. 1번이 그라운드, 2번 아웃풋 출력, 3번이 인풋이다.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데이터 시트 볼 때 중요한 것이 절대 최대 전격이라고 했어. 절대 최대 전격은 한순간이라도 이 값을 넘어서게 되면 이 부품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얘기. 부품이 소손될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설계 시 absolute maximum ratings, 절대 최대 전격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볼게요, 여러분. maximum input voltage, 그렇죠? maximum input 볼테이지는 얼마입니까? 최대 20V죠. 자, 20V를 넘어서면 이 부품은 요 레귤레이터 IC는 고장이 난다, 소손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6-5에서는 LM1117에 대한 Electrical Characteristics에서 전기적 특성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이따가 조정 가능한 레귤레이터 회로를 설계를 한번 해 볼 텐데요. VRF, 레퍼런스 볼테이지라고 합니다. RF는 레퍼런스 볼테이지예요. 지금 미니멈, 자, 이 조건에서는 1.238, 그리고 맥시멈 1.262, 그리고 티피컬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평균값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평균값이 1.25V죠. 출력 전류가 10mA 이상 800mA 이하일 때는 VRF 값이 얼마예요? 1.25V이죠. 자, 요 1.25V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잠시 넣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볼테이지, Vout이라고 하는 아웃풋 볼테이지. 우리는 지금 뭐를 사용하고 있나요? LM1117 5V, 출력이 5V인 레귤레이터 IC를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출력이 얼마야? 평균 전압이 5V를 이와 같이 출력을 해주는 거죠. 테스트 조건에 따라서 값의 편차는 있지만 우리는 이제 5V를 레귤레이팅 해주는 레귤레이터 IC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서 드롭 아웃 볼테이지만 잠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V인 빼기 Vout이에요. 요 아웃이 자 밑으로 내려왔네요. 그렇죠? 이걸 다시 쓰면 입력 전압 빼기 출력 전압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 차이는 결국에 레귤레이터 IC에서 열로 소모가 될 것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자, 그래서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의 차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드롭 아웃 볼테이지라고 한다. 출력 전류가 800mA일 때, 최대일 때 드롭 아웃 볼테이지가 얼마예요? 1.2V이죠. 그렇죠. 1.2V입니다. 이것이 1.2V로 아주 낮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로우, 그렇죠. 드롭 아웃 볼테이지다. 자, 그래서 이것을 LDO라고 한다고 했었죠. LDO. 자, 그래서 우리가 LM1117이라고 하는 레귤레이터 IC는 LDO 레귤레이터 IC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명명을 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LM1117에 대한 데이터 시트를 이렇게 살펴보고요. 한 가지가 빠졌네요.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어드저스트 핀의 커런트를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따가 수식을 유도를 해볼 텐데요. 출력 전압에 대한 어드저스트 핀 커런트 25도씨에서 보시면 얼마입니까? 60 마이크로 암페어예요. 아주 작죠? 자, 여러분, 60 마이크로 암페어라고 하는 것은, 자, 60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100만 분의 1이죠. 자, 그래서 요 전류라고 하는 것은 60을 얼마로 나눈 거예요? 100만으로 나누는 암페어예요. 이 크기의 전류이죠. 그렇죠? 자, 이것을 계산을 굳이 해보면, 소수점으로 표시를 해보면 0.00006 암페어죠. 아주 작습니다. 그렇죠? 작지요? 자, 이것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LM1117에 대한 데이터 시트를 보았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일반 레귤레이터 IC랑 데이터 시트랑 잠시 비교를 해 볼 거예요. 그래서 LM1117의 드롭 아웃 볼테이지는 몇 볼트다? 1.2V였었죠? 이것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78XX, 78 시리즈의 리니어 그 볼테이지 레귤레이터 IC도 제가 데이터 시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잠시 보도록 할게요. 78 시리즈의 레귤레이터 IC도 상당히 많이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볼테이지 레귤레이터입니다. 보시면
1.5 암페어의 파지티브 볼테이지 레귤레이터죠. 자, 1.5 암페어의 최대 출력을 내줄 수 있는 파지티브 플러스 전압을 출력해주는 레귤레이터 IC죠. 그래서 LM78로 시작하죠. 그리고 뒤에는 XX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 78의 의미가 바로 출력 전압을 파지티브, 그렇죠? 파지티브. 양의 전압을 플러스 전압을 출력해주는 레귤레이터 IC란 뜻이에요. 그리고 XX는 무슨 의미냐면 출력 전압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자, 레귤레이터 IC 중에 LM79 시리즈가 있어요. 79XX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79의 의미는 네거티브 볼테이지를 출력해주는, 즉 마이너스 전압을 출력해주는 레귤레이터 IC예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XX의 의미는 마찬가지로 뭐다? 출력 전압을 의미한다. 출력 전압을 의미한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사용되는 레귤레이터 IC예요. 그래서 보시면 출력 전류는 이제 1.5A네요. 그렇죠?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요. 아웃풋 볼테이지는 이제 5V, 그렇죠? 6V, 8V, 9V, 10V, 12V, 15V, 그렇죠? 18, 18V, 24V까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XX 값이 바로 이제 78 출력 전압을 5V를 출력해주는 레귤레이터 IC는 LM7805가 되겠지요. 자, 그리고 24V를 출력해주는 레귤레이터 IC는 LM78 파지티브, 그렇죠? 자, 플러스 24V 7824가 되겠네요. 모델이, 파트네임이.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TO252 타입과 220 타입, 그리고 263 패키지를 제공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레귤레이터 IC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패키징 인포메이션이 이와 같이 나오지요. 1번이 인풋입니다. 78 시리즈는. 그리고 2번이 그라운드고요. 3번이 아웃풋이에요. 자, LM1117과 핀 어사인이 다르지요, 여러분?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외울 필요는 없고요. 데이터 시트를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돼요. 보시면 이제 모두 78이니까 포지티브를 출력해주죠. 플러스 전압을 출력을 해주는 거고, 뒤에 있는 숫자 두 자리 숫자가 바로 출력 전압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출력 전압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TSD에 따라서 패키지 타입이 이렇게 나뉘어지네요. 그래서 오퍼레이팅 전압이 나오는데 7805는 오퍼레이팅 볼테이지가 7에서 20V이죠. 입력 전압으로 5V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입력 전압으로 최소 몇 V예요? 7V죠. 이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입력 전압을 의미하는 거예요. 최소 입력 전압, VIN이죠. 근데 7805의 05의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출력 전압이라고 했었죠. V 아웃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자, V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의 차를 계산을 해볼까요? 그러면 최소 7V 입력 전압, 그렇죠? 그리고 출력 전압 5V니까 몇 V인가요? 2V죠. 드롭 아웃 볼테이지가 2V라는 얘기예요. LM1117 같은 경우에 드롭 아웃 볼테이지가 1.2V였었잖아요. 그렇죠? 1.2V에 비해서 2V로 크지요.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5V를 얻기 위해서 7805를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입력 전압은 최소 몇 볼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원하는 출력 전압을 얻을 수 없어요. 이 미니멈 전압이 중요하죠. 7806 6V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 8V,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데이터 시트에서 잘 확인을 하고 사용을 해 주셔야 돼요. 인풋 볼테이지에 대한 Absolute Maximum Ratings가 있네요. 40V를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LM7824와 7827의 경우에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얼마? 35V의 입력 전압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개적 특성 7805만 잠시 살펴볼까요? 테스트 컨디션 조건이 여기 나와 있네요. 출력 전압 얼마이에요, 여러분? 자, 미니멈 4.8V에서 맥시멈 5.2V인데 평균으로 얼마? 티피컬 5V죠. 그래서 5V를 출력해주는 레귤레이터 IC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롭 아웃 볼테이지까지만 볼게요. 드롭 아웃 볼테이지는 VD의 파라미터 값으로 표현을 하네요. 그렇죠? 몇 볼트? 2볼트. 7805를 사용할 때는 바로 드롭 아웃 볼테이지가 2볼트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회로 설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시트를 살펴보았고요. 자, 계속해서 리니어 볼테지 레귤레이터에 대해서 더 살펴볼 텐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LM1117을 리니어 볼테지 레귤레이터를 그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아두이노 보드에서는 리니어 레귤레이터 IC를 고정형으로 사용한 거예요. 이 모델은 출력을 몇 볼트를 내주는 IC다? 5볼트를 출력해주는 IC다. 드롭아웃 볼테지가 1.2볼트이기 때문에 최소 5V 이상의 입력 전압을 가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요. 고정형으로 픽스드 볼테지 레귤레이터 회로로 사용할 때는 데이터 시트에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뒤에 있는 XX는 이제 출력이죠. 0, 5, 그렇죠? 5V를 출력해주는 레귤레이터 IC를 사용한 거고요. 자, 앞서 설명한 것처럼 최소 10 마이크로페럿의 전해 콘덴서나 탄탈 캐패시터를 입력 측의 전원을 안정화시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출력 측의 출력인은 전원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최소 10 마이크로페럿의 캐패시터를 추가해서 사용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죠. 활용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뭐를 하나 더 달아주면 좋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탄탈 콘덴서 또한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처럼 고주파 필터링에 대해서는 약하기 때문에 고주파 신호를 제거해 주는 데는 약하다고 했었죠. 코일 성분이 강해서 병렬로 세라믹 캐패시터를 이렇게 하나씩 달아주면 좋다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추가해 줄 것은 여러분들이 자, 이와 같이 세라믹 캐패시터를 하나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세라믹 콘덴서는 100 나노페럿, 그렇죠? 0.1 마이크로페럿이라고 했었죠? 이런 단위 환산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세라믹 캐패시터는 바로 노이즈 성분을 필터링 해주는, 그라운드 쪽으로 바이패싱 시켜주는 바로 바이패스 캡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이제 요 입력 측에도 바이패스 콘덴서를 하나를 더 달아줘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정전압 IC가 레귤레이터 IC가 깨끗한 DC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바이패스 캐패시터를 굳이 달아주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입력 전압이 변동이 있더라도 요 레귤레이터 IC가 일정한 출력 전압 5V를 내어주지요. 근데 여기는 이제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노이즈에 대해서 필터링 해주는 용도로 출력 측에만 평활 캐패시터와 병렬로 하나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LM1117 리니어 볼테지 레귤레이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음 보시면 어드저스터블 타입의 볼테지 레귤레이터 사용 방법이에요. 앞서는 우리가 픽스드 고정 볼테지 레귤레이터 회로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회로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 레귤레이터의 출력 전압을 결정하는 외부 저항 두 개가 필요해요. 지금 보시면 이제 all1 있죠? 121옴, 그리고 all2 1kΩ의 가변 저항을 사용을 했어요. 이와 같이 저항 두 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캐패시터가 있는데요. 어드저스트 캐패시터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캐패시터는 뭐 달아도 되고 달지 않아도 돼요. 자, 이것을 옵션인데요. 달아줌에 따라서 리플을 제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리플류를 우리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에요. 달아줘도 되고 달아주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입력 측의 전원을, 출력있는 전원을 안정화시켜주기 위한 입력 측의 10 마이크로페럿의 전해 콘덴서나 탄탈 콘덴서를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출력 측에도 자, 이와 같이 최소가 10 마이크로페럿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큰 100 마이크로페럿의 캐패시터를 이와 같이 달아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필터링을 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리고 바이패스 캐패시터를 하나를 더 추가해주면 된다고 했고, 그리고 all1의 값은 설계 기준이 1kΩ보다 가변 저항으로 사용한 1kΩ 저항보다 작아야 되고요. 전압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기 위해서 출력되는 전압을 실시간으로 Vout을 조정하기 위해서 all2는 가변 저항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식을, 출력 전압 식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계산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을 잘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어드저스트, 그렇죠? 이제 이 어드저스트 핀
하고 그라운드 핀을 서로 공유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어드저스터블, 자 조정 가능한 타입의 볼테지 레귤레이터이니까 이것은 이제 어드저스트 핀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VIN이라고 하는 입력 핀이 있고 VOUT이라고 하는 출력 핀이 이와 같이 있습니다. 출력을 나타내는 공식을 한번 우리가 세워 볼 텐데요. 어떻게 계산을 하냐 하면 지금 보시면 all1에 걸리는 전압이 V-all-EF 전압이죠. 그리고 이 all1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어드저스트 핀에서 흘러나오는 전류가 I 어드저스트라는 전류가 되겠죠. 그럼 자 지금 이 접속점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접속선을 보시면 자 지금 I1이 자 제가 여기다 표시를 해볼게요. 자 지금 접속점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흘러 들어온 전류가 I1이 있죠. 그렇죠. I1이 있고 자 이 접속점에 또 흘러 들어오는 전류가 뭐가 있어요? IADJ가 있죠. 그러면 이 가변 저항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전류가 있고 이제 가변 저항을 통해서 흘러 나가겠죠. 그라운드 쪽으로 흘러 나갑니다. 그렇죠? 자, 이 전류를 I2라고 하면 이 I2는 키르호프의 제1 전류 법칙에 의해서 흘러 들어오는 전류의 합, 흘러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라는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I1 플러스 IADJ가 되겠죠. 이것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all1에 흐르는 전류가 I1인데 이 I1이라고 하는 것은 all1에 걸리는 전압이 지금 V-all-EF니까 이 I1은 어떻게 구합니까? R분의 V니까 all1분의 자 얼마입니까? V-all EF가 되겠죠? 이렇게 I1까지 구했습니다. 이 Vout이라고 하는 것은 키르호프의 제2법칙, 전압 강화의 법칙에 의하면 Vout이라고 하는 전압은 뭐예요, 여러분? 자, 이 V-all-EF에다가 all2에 걸리는 전압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 all2에 걸리는 전압을 V-all2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Vout이라고 하는 것은 V-all-EF 더하기 V-all2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V-all2는 어떻게 계산해요? 이 all2에 흐르는 전류가 I1 플러스 IADJ니까 이 전류에다가 all2를 곱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V-all2는 어떻게 계산하죠? 자, 제가 여기다 표시를 해볼게요. V-all2라고 하는 것은 all2에 흐르는 전류를 제가 뭐라고 했어요? 위에서 all2에 흐르는 전류 I2라고 했었죠? I2 곱하기 all2 값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I2는 I1 더하기 I 어드저스트니까 그렇죠? I1 더하기 IADJ죠? 요거에 all2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Vout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I1을 우리가 위에서 all1분의 V-all-EF로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 여기에 V-all2를 다시 추가로 풀어볼게요. I1 대신 all1 분의 얼마? V-all-EF죠. 그렇죠? V-all-EF all1 분의 V-all-EF가 I1이죠. 더하기 IADJ 그렇죠? 자, 이것을, 자, all2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자, 이것을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all1분의 all2를 곱해주면 되죠? 양변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all1분의 all2 곱하기 V-all-EF. 그렇죠? 더하기 IADJ 전류 곱하기 all2가 되는 거죠. 다 구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자, 제가 여기다 표시를 해볼게요, 여러분. Vout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었죠? 출력전압 Vout은 V-all-EF 더하기 V-all2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면 돼요. V-all-EF 더하기 V-all2는 이 아래에서 우리가 구했으니까 이 값을 그대로 넣어주면 돼. 그렇죠? all1 분의 all2 V-all-EF 더하기 IADJ 곱하기 all2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 V-all-EF, V-all-EF 공통 인자가 있으니까 V-all-EF로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그럼 1 플러스 뭐만 남나요? all1분의 all2만 남죠? 이렇게 더하기 IADJ 곱하기 all2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한 것은 이거예요. 구한 것이 바로 이 식이에요, 여러분. 자, Vout은 이렇게 이제 풀로 구한 것이 이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간소화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간소화할 수 있어요. 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
뭐가 없어졌나요? 이 텀이 없어졌죠. 그렇죠? 이 텀이 없어졌죠. I adjust current I와 자 adjust 핀에 흐르는 전류와 그 다음에 얼마? Alt를 곱한 값을 생략을 했어요. 생략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죠? 이 값이 아주 작다라는 얘기죠. 바로 이 I adjust라고 하는 데이터 시트에서 확인을 해봤을 때 바로 이것이 얼마였었어요? 60 마이크로 암페어이었었죠. 그렇죠? 이것이 0.00006 암페어였었죠. 이것에 1kΩ을 곱해도 아주 작은 값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kΩ을 곱해 주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 둘, 세 개니까 0.006 볼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아주 작기 때문에 생략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VREF 레퍼런스 볼테이지는 얼마였었어요? 데이터 시트에서 1.25V였었죠.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어드저스터블 타입의 볼테이지 레귤레이터의 출력 전압을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요 1kΩ 저항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변을 해 줌에 따라서 그렇죠? 바로 요 1kΩ 저항 값이 변수로 얼투 값이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출력 전압을 자 1.25V부터 13.8V까지 가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리니어 볼테지 레귤레이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DC 5V 레귤레이터 회로에 대한 전체적인 회로 분석을 마무리를 했어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아두이노 우노 전원 회로 분석에서 첫 번째로 DC 5V 레귤레이터 회로에 대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봬요. 고맙습니다.